4단원 이야기 속 세상, 오늘은 인물, 사건, 배경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16쪽부터 127쪽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할까요? 인물, 사건, 배경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떤 이야기를 읽고 한다고 했는지? 바로 오늘의 이야기는 사라 버스를 타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제목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무래도 사라가 주인공인 것 같고 사라가 버스를 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썼을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교과서에 삽입된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살펴봤더니 어떤 게 지금 여러분 눈에 들어오나요? 사라는 흑인 아이였다는 거, 흑인 친구 아이였다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사라가 앉아있는데 그냥 경찰 아저씨가 왔고, 세 번째 그림에서는 경찰 아저씨가 사라를 이렇게 안고 내려가는 장면이 있고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그림을 봤더니 사라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데 표정이 막 행복하고 밝아 보이진 않아요. 그럼 이런 버스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 어떻게 된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걸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책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사건, 배경을 생각하며 사라 버스를 타다를 읽어볼 건데요. 교과서에 조금 읽는 내용이 많긴 해요. 이야기가 좀 길긴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끝까지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 버스를 타다. 아침마다 사라는 어머니와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언제나 백인들이 앉는 자리와 구분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자기를 쳐다보는 백인 아이들에게 사라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백인 아이들도 얼굴을 찡그리며 웃어댔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들에게 잔소리를 들은 뒤에야 바로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이래왔단다.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지. 어머니께서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사라보다 먼저 버스에서 내리셨습니다. 사라는 혼자서 학교로 가고 어머니께서는 백인 가정의 부엌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사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주말도 없이 하루 종일 일하셨지만 신발 한 켤레에 옷 한 벌 사입으실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라는 버스 앞쪽 자리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좁은 통로로 걸어 나갔습니다. 별다른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창문은 똑같이 지저분했고 버스의 시끄러운 소리도 똑같았습니다. 앞쪽 자리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는 것일까요? 한 백인 아주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왜 그리 두리번거리니 꼬마야? 뭐 특별한 게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요.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게 좋겠구나. 모두가 사라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라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앞쪽 끝까지 가서 운전사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라는 운전사가 기어를 바꾸고 두 손으로 커다란 핸들을 돌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운전사가 성난 얼굴로 사라를 쏘아보았습니다. 꼬마 아가씨, 뒤로 가서 앉아라. 너도 알다시피 늘 그래 왔잖니? 사라는 그대로 앉은 채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뒷자리로 돌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어. 운전사는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버스가 끼익 소리를 내며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규칙을 따르지 못하겠다면 이제부터는 걸어가거라. 운전사가 덜컹 소리를 내며 문을 당겨 열었습니다. 사라는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사라 생각에 버스에서 내리는 것도 학교까지 걸어가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걷기에는 꽤 먼 길이었습니다. 사라는 작지만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 닫으셔도 돼요. 저는 학교까지 타고 가겠어요. 운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쿵쾅거리며 버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버스 안에 있던 백인들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가자고! 이러다 지각하겠어! 잠시 뒤 운전사는 경찰관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니? 사라는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법이 뭔지 너도 알 거다. 그렇지? 그럼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경찰관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렴 법에는 말이다. 너희 같은 사람은 버스 뒷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나와 있단다. 그래서 말인데 법을 어기고 싶지 않다면 내 자리로 돌아가거라. 밖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하여 사라에게 큰 소리를 질렀지만 몇몇은 사라를 응원했습니다. 한 아저씨께서 소리치셨습니다. 일어나지 마라. 그 자리는 내 피부색과 아무 상관이 없어. 경찰관이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사라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사라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절 감옥으로 보내실 건가요? 경찰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아주머니께서 소리치셨습니다. 용기를 내! 그러자 다른 사람이 되받아쳤습니다.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게 해줘! 경찰관이 어머니께 전화를 하는 동안 사라는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키가 큰 아저씨께서 사진기를 들고 와 사라를 찍으셨습니다. 신문사에서 왔단다. 용기 있는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어. 아저씨의 말씀에 경찰관이 크고 거친 손으로 사라의 등을 토닥이며 대꾸했습니다. 꼬맹이가 잠시 헷갈렸을 뿐이요. 사라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사라를 보러 왔습니다. 누구인가 사라에게 초콜릿 과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라는 과자를 한 입 베어 물고 나서야 자기가 얼마나 배가 고픈지 깨달았습니다. 과자를 반쯤 먹었을 때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경찰관들이 진짜 범죄자들을 잡으러 가야 할 때인 것 같구나. 경찰관이 사라와 어머니의 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앞으로 당신 딸이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단단히 일러주시오. 밖으로 나오자 신문 기자가 사라의 사진을 좀 더 찍은 뒤에 잘 가라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사라가 어머니와 함께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말썽을 일으키려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뭐가 그리 특별한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괜찮다. 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사라와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서는 사라의 방으로 들어와 사라를 안아주셨습니다. 사라야, 엄마는 너한테 화나지 않았어. 너는 세상의 어떤 백인 아이 못지않게 착한 아이란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사라는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버스 앞차례에 타면 안 되나요? 법이 그렇기 때문이야. 법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사라가 어머니의 피곤한 눈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법은 절대 바뀌지 않나요? 어머니께서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언젠가는 바뀌겠지. 이튿날 아침 어머니께서 사라에게 버스를 타는 대신 걸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웃으려고 애를 쓰셨지만 사라는 어머니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날씨가 그리 춥지는 않구나. 하느님은 우리에게 낡은 버스가 아니라 두 다리를 주셨어. 그렇지? 그럼요 어머니, 저는 걷는 것이 좋아요. 얼마든지요. 사라와 어머니는 버스 정류장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수군거렸습니다. 사라 또래의 남자아이 하나가 신문과 연필을 가지고 뛰어왔습니다. 사인 좀 해줄래?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 어머니께서는 소년한테서 신문을 받아들고 싱긋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이 영웅이라도 된 것 같구나. 사라는 신문 첫 장에 난 자신의 사진을 보고 몹시 쑥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얼른 가요. 사라가 어머니를 재촉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흑인이고 백인이고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와 사라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신문 기자가 또다시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사라를 뒤따라 걸었습니다. 사라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웃어도 괜찮아. 넌 특별한 아이잖니? 그날은 어떤 흑인도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스 회사는 당황했습니다. 시장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마침내 법을 바꾸었습니다. 운전사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타시죠, 꼬마 아가씨. 사라는 자리에 앉기 전에 뒤돌아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외투와 똑같은 신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머니께서는 무엇인가 달라 보이셨습니다. 자랑과 행복이 두 눈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야, 왜 머뭇거리니?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딸인데. 운전사가 사라를 쳐다보았습니다.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라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 자리는 바로 어머니의 자리예요. 앞으로 어머니께서 계속 앉으실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활짝 웃으셨습니다. 사라와 어머니는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도시를 가로지르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긴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선생님과 같이 잘 읽어보았죠? 이야기를 읽어보았더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라는 참 용감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어? 왜 옛날에는 버스 앞자리에 100인만 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조금씩 다르긴 할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사라처럼은 행동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혹은 선생님, 저도 사라처럼 앞에 가서 제가 왜 흑인들을 앉지 못하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분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 버스를 타다를 읽고 묻고 답하기 놀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랑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물음과 답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라는 왜 버스 뒷자리에만 앉아 했을까요? 왜 그랬죠? 그 당시 법은 흑인이 앞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라는 왜 버스 뒷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사라가 생각하기에 돌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우리 첫 번째 친구와 두 번째 친구의 질문에 대한 답을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친구는 아무것도 없죠. 이 친구가 바로 누굴까? 맞았어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고요. 스스로 문제를 내고 한번 답도 써보길 바랍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라 버스를 타다 이렇게 긴 이야기인데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예요. 지금 문제를 잘 내고 있나요? 자, 모두 문제를 잘 내고 답도 잘 써봤나요? 여러분이 다 모두 잘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기 아쉬워서 도전 골든벨 5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5문제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배운 공책에 여러분이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두 준비됐나요? 공책도 준비해주세요. 이제 1번 문제입니다. 사라가 버스의 앞자리에 앉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0초 시간 주겠습니다. 쓰는 시간 좀 길죠? 10, 9, 8, 7, 6, 5, 4, 3, 2, 1, 땡! 정답은 그죠? 사라에게 뒷자리로 가라고 말했다. 뒷자리로 가라고 말했다만 들어가도 맞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경찰관이 사라를 경찰서에 데리고 간 까닭은 무엇일까요? 1번 돈을 훔쳐서, 2번 버스 앞자리로 와서, 3번 길을 잃어서, 4번 경찰서 견학을 위해서. 이거 좀 쉬워서 5, 4, 3, 2, 1.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와, 맞은 친구도 또 동그라미. 이제 배운 공책의 3번. 답만 쓰면 되는 거 알죠? 답만 쓰면 돼요. 많은 사람이 버스를 타지 않고 사라와 어머니의 뒤를 따라 걸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건 여러분 조금 생각은 해야 돼요. 왜 따라갔을까? 왜 버스를 타지 않았을까? 사라의 행동을 뭐 했기 때문에. 자, 선생님 힌트를 좀 많이 줬어요. 사라의 행동을 뭐 했기 때문에. 5, 4, 3, 2, 1.
땡! 정답은 맞습니다. 사라의 행동에 찬성했기 때문에 혹은 사라가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의미가 통하면 다 맞습니다. 3번도 동그라미. 4번 그날 이후 흑인들이 버스를 타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1번 버스비가 아까워서 2번 백인들이 못하게 해서 3번 버스가 위험해서 4번 잘못된 법을 바꾸고 싶어서 정답은 5, 4, 3, 2, 1 땡! 정답은 맞았어요. 바로 4번입니다. 법을 바꾸고 싶었기 때문에 같이 다 참여를 한 거예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 마지막 장면에서 사라는 버스의 앞자리를 누구의 자리라고 했을까요? 요거에 조금 뭉클해요. 사라가 또 자기가 또 맨 앞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누구였어요? 그렇죠. 정답은 어머니의 자리였습니다. 와, 모두 문제를 잘 풀어보았나요? 5문제를 모두 다 잘 맞춰서 골든벨을 다 울렸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두 축하합니다. 이제 3번 교과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라 버스를 타다에서 장소의 변화와 각 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장소, 어떤 장소였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영상을 잠깐 멈추고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얼른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용을 살펴봐도 좋습니다. 모두 문제를 잘 풀어보았나요? 문제를 모두 푼 친구는 선생님과 함께 문제의 답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선생님 조금 어려워한 친구는 지금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예시 답안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일은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첫 번째 걸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어디였어요? 버스 안이었어요. 사라가 어디에 앉아있죠? 앞자리에 앉아있죠. 사라가 버스 앞자리로 이동했습니다. 혹은 사라가 버스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 앞자리로 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돼요. 그런 의미가 들어가면 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예요? 사라가 경찰서에 갇히게 된 거예요. 사라가 경찰서에 잡혀갔고 기자가 사라의 사진을 찍어가고 많은 사람이 사라를 보러 왔어요. 세 번째는 어디예요? 집으로 돌아온 거죠. 집으로 돌아와서 사라의 방입니다. 사라의 방에서 어머니가 사라에게 뭐라고 했고 말씀해 주셨어요. 법은 언젠가는 바뀔 수 있다면서 사라를 위로해 주셨죠. 네 번째는 버스 정류장 앞입니다. 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버스 탔어요? 아니죠. 사라는 버스를 타지 않기로 하고 사람들도 사라와 함께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다시 처음에 시작했던 처음에도 버스 아니었는데 마지막도 버스 아니었어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은 마침내 법을 바꾸고 사라는 버스에 올라 앞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잘 정리했나요? 장소가 버스 안, 경찰서, 사라의 방, 버스 정류장, 버스 안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장소가 바뀔 때마다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이렇게 다 달라요. 이게 바로 무엇일까? 이게 바로 이야기의 구성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시간에 잠깐 설명하고 나왔었는데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럼 인물, 사건, 배경의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간과 장소예요. 시간과 장소,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얘가 바로 그렇죠.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에서 어떤 일을 겪는 사람이나 사물, 뭐가 될까요? 등장? 그렇죠. 인물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마지막, 이야기에서 일어나는 일,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사건입니다. 즉, 인물, 사건, 배경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고요. 언제에 해당하는 것은 시간적 배경이라고 해요. 또 어디에서 해당하는 것은 공간적 배경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여러 배경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시간적 배경도 있고 공간적 배경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물, 사건, 배경, 이야기의 구성 요소를 잘 배워보았으니까 사라 버스를 타다의 구성 요소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선생님과 바로 같이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사라 버스를 타다에 일단 등장인물은 누구예요? 제일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사람. 사라. 또 누구? 사라? 어머님도 있었고요. 버스 기사도 있었고요. 경찰관도 있었고요. 사라를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라와 사라 어머님. 또 여기 선생님 기자가 빠졌는데요. 사진 찍어주는 기자. 여러분 기자도 여러분이 써도 돼요. 선생님은 이렇게만 써놨는데 여러분이 좀 더 빠진 걸 더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사건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사건은 여러분 너무 많아. 사실 어디에 있었던 건가 하면 126쪽에 있는 3번. 일어난 일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 모두 다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126쪽에 3번이라고 써놨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126쪽에 3번이 아니라 120쪽에 3번 내용을 쭉쭉쭉 다 기록해 줘야 합니다. 선생님이 학교 와서 확인할 거예요. 꼭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럼 배경은 어디예요? 일단은 나와도 계속 버스 안, 경찰서, 사라의 방, 버스 정류장. 그리고 일단 누가 사는 곳이에요? 사라가 사는 지역이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어땠어요? 흑인과 백인이 조금 차별받는 게 있었던 시대죠. 흑인이 버스 앞자리에 앉지 못하던 시대였던 거예요. 배경은 이렇게 우리가 다 배웠던 거 정리했던 거예요. 참 흑인이 버스 앞자리에 앉지 못했던 시대도 있었다라는 게 여러분에게는 정말 낯설죠. 오늘날에는 누구나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고 누군가 앞장서서 잘못된 법을 바꾸어 줬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단원 이야기 속 세상 인물 사건 배경을 생각하며 이야기 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라 버스를 타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나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사라처럼 더 용감하고 행동력 있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